최근에 델타 변이가 등장해서 급격히 이 확산세를 타고 있는 인도가 3,100만여 명으로 2위입니다. 뭐 그래도 미국하고는 500만여 명 차이인데 뭐 계속 이렇게 델타가 확산되고 그러면 인도가 언제쯤 가면 또 미국을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브라질이 1,900만여 명.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인도 두 국가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 국가가 브라질인데 1,900만여 명이니까 이 미국, 인도 다음으로는 상당한 좀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가 630만여 명 4위, 프랑스가 610만여 명 5위,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이 590만여 명 6위, 터키가 579만여 명 7위, 아르헨티나 494만여 명 8위, 콜롬비아가 481만여 명 9위, 스페인이 452만여 명 10위 등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남부아시아로서 인도가 이제 아시아 국가고요. 인도 제외하면 10위권 내 국가들, 유럽이 5개 국가, 러시아까지 유럽에 넣어서 러시아까지 넣는다면 이제 유럽이 5개 국가,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4개 국가. 역시 그 유럽과 아메리카 쪽에 가장 좀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 코로나 확산이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20만 2,203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84위입니다. 84위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주요 회사들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출근을 허용하는 그 방향으로 급격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미국 사회가 백신 미접종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미국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뭐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트위터, 페이스북, 디즈니, 뭐 넷플릭스, 뭐 많은 그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백신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이제 50%를 넘어갔고 1차 접종 한 번 맞은 사람들은 이제 70%까지 다다랐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이제는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일부가 그러니까 소수가 되고 있는 이 백신 미접종자들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이제 감수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강제하면 뭐 개인 권리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둘러싼 정쟁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은 좀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나 이런데 이런 게 퍼지면 뭐 회사에 큰 손해가 되고 회사가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조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 스몰 비즈니스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 차단을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다수라고 할 수 있는 64%, 3분의 2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뭐 미국인들 3분의 2가 강제 접종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출근하라 네. 이런 경향이 이제는 뭐 대세가 되고 있네요.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본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태가 돼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다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점점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부터 다음 달부터 건물에 입장하는 직원, 공급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을 하는 공급업체 직원들, 손님,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백신 접종자만 출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순다르 피자의 구글 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는 이게 빅텍 기업이고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회사 나오지 마라. 절대로 나오지 마라. 일을 하려면 집에서 해라. 재택근무해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출근해서 일할 사람은 100%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원래는 재택근무를 10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연장을 지금 했죠. 연장했는데 지금 이제 끝낼 계획이었는데 끝내지 않고 10월 18일까지 연장을 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10월 18일까지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계속 안 맞고 재택근무하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회사와의 컨트랙이 끝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그 회사를 다니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미국 내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지금 정했습니다.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넷플릭스도 미국 내 모든 작품 출연진과 그 출연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진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죠. 뭐 의상을 만져주는, 뭐 헤어를 만져주고 화장을 해주는 그런 사람부터 해서 뭐 매니저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뭐 이런 주요 기업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시간 문제지 결국 모든 미국의 그 지역이라든가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데 다 이런 효과가 이런 정책이 퍼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배우 샤론 스톤도 모든 전 제작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네.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싶어요. 겪고 있어요. 우리가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절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이제 갈수록 사라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 건물로 출근하는 직원이나 회사 건물로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고 뭐 아직 재택근무 체제를 운영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분간은 재택근무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백신을 맞지 않고 재택근무만 하면서 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어려움에 처할 그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자들이 다수에서 절대 다수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의 위치는 갈수록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숙자들을 보면 뭐 노숙자들을 우리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잘해줘야겠다고 생각도 하지만 요즘 보면 LA에서도 노숙자들이 노숙하는 거, 거리에서 잠자는 걸 아예 불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숙자들을 점점 적대시하고 있어요.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점점 이제 사회 악 같은 그런 쪽으로 미국 사회의 어떤 정서, 미국인들의 정서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인내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이렇게 민간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네. 어제 이제 뉴욕주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궁지에 몰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좀 사임하라고 촉구했는데 같은 민주당 주지사들, 동료 주지사들마저도 이제는 그 사임하라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북동부 그러니까 뉴욕과 가까이 있는 뉴욕 근처에 있는 북동부 4개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어제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커네티컷,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펜실베니아 이 4개 주의 주지사들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같은 민주당 소속의 쿠오모 주지사에게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뉴욕주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서 오싹함을 느낀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오싹함을 느끼고 검찰 수사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쿠오모 주지사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즉각적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같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 뉴욕주 검찰 발표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상세하고 제대로 조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직접 특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월여간 계속된 조사 결과를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총 11명의 전직 현직 뉴욕주 여성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뉴욕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했어요. 당사자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이 11명의 여성들 그리고 뉴욕주 정부 관계자 그래서 모두 179명 18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이런 모든 증거까지 수집을 해서 쿠오모 주지사 혐의를 확인한 165페이지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양의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해서 결국 뭐 대통령이나 연방하원 의장도 물러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그랬습니다. 네. 어제 내용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적나라하더라고요. 적나라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한 여성 보좌관 같은 경우 쿠오모 주지사가 껴안고 블라우스 안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슴을 강하게 움켜줬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까지 보고서에 제시가 됐고요. 쿠오모 주지사는 이 보좌관에 대해서 포옹하고 볼에 키스하고 입술에 키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신체 접촉을 늘려가다가 관저까지 이제 이 여성을 불러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셀카를 찍었는데 그때 엉덩이를 그랩했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는 관저라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10여 명이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지켜보는 데서 그러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는데 뉴욕주 검찰 보고서를 보면 관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성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개인 사무실이었고 관저 안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었고 그 개인 사무실에 쿠오모 주지사와 피해 여성 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다 이렇게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쿠오모 주지사가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것도 좀 나와 있어요. 원래 뉴욕 주지사 경우에는 경력 3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관만이 뉴욕 주지사 경호할 수 있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2017년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임용돼서 경력 2년에 불과했던 이 여성 경찰관을 자기 경호팀에 배치시켰어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이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왔다고 그럽니다. 여성 경찰관이 그 경호원이니까 주지사가 어디 뭐 나가고 들어올 때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출입문을 잡아줄 때 이 여성 경찰관의 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그러고요. 엘리베이터 옆에 여성 경찰관이 서 있을 때는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이렇게 흩었다고 그럽니다. 흩었고 또 여자친구를 구해달라는 말도 했고 자기는 고통을 참을 줄 아는 여자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 여성 경찰관에게 했다고 그러고요. 결혼하면 성충동이 줄어드는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 여성 경찰관에게 근무할 때 좀 치마를 입지 왜 꼭 바지만 입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뭐 재판을 통해서 뭐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참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쿠오모 주지사 본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다. 접촉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다 적절한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본인은 전혀 사임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물러나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지사직을 갖고 있어야 아마도 형사처벌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 같은데요. 참 보기 민망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